제 예전 회원분 중에는 영어로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운동은 다 영어예요, 사실. 미국에서 온 운동이고, 그렇죠? 벤치 프레스, 숄더 프레스 뭐 이런 식으로 영어 명칭이란 말이에요. 바디빌딩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쉽게 전달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팩토럴리스 메이저, 가슴, 대흉근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가슴 근육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전문가끼리는 전문 용어를 쓰는 거고, 당연히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알고 있는 사람이고 배워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운동 완서 뭐 이런 표현 그냥 이렇게 쓰면은 무슨 말이지? 한국말인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단어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실 때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푸는 경우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인데, 한글인데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정답을 찾을 수가 없죠. 휴식시 진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쉬고 있을 때 이렇게 떨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셔야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짧고 간결한 어구라고 이제 여기는 시험 문제에 나왔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술의 결정적 측면이나 부분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지도자니까 또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포인트 레슨을 해줄 수 있으셔야 되겠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기.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 잘 될 수 있게끔 큰 목소리로. 아,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소리가 앞으로 나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죠. 노인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계속. 그쵸? 노인과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 보시면, 자신을 소개할 것. 그러니까 저 트레이너 성 PT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나를 소개할 것.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저는 이제 교육 같은 거를 진행하면서 제 소개도 물론 하지만 교육에 참가한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대충 잠깐 만났어도, 오늘 한 클래스를 위해서 만났어도 저분은 뭐 부천에서 오셨구나. 저분은 인천에서 사시는구나. 저분은 필라테스 강사를 하시는구나. 저분은 헬스 트레이너를 하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간단한 그런 소개를 통해서 이제 서로 조금씩 더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그 클래스, 그 수업을 운영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서로 더 이렇게 좀 알게 되고, 경직돼 있는 몸과 마음 자체가 다 같이 조금 더 풀어지는, 릴렉스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후에 지도자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그룹 수업을 하시게 되거나 할 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굉장히 좀 더 편안해지는 분위기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공감을 느끼며 경청한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분들은 특히 더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일반 고객분들도 그런데, 공감을 하고 이렇게 경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해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뭐 용기를 받기도 하고,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등등, 그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난 효과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공감을 리액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백트래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랬어? 와, 그랬구나.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잘 경청해 주는 거. 실제로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드렸었을 건데 제 레슨 고객분 중에 여성인데 키가 165도 안 되시는 정도의 아주 좀 작은 키였어요. 그런 키를 가지신 분이 체중이 85kg인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갔던 여성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레슨을 할 때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 트레이닝도 막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집안일이 어떻고 뭐 회사에서 내가 동대문에서 이런 옷가게를 하는데 옷을 만들어서 팔고 막 옷을 직접 만들고 막 이런 이야기를 아주 그냥 소소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제가 막 이야기를 들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1kg가 빠졌어요. 그거를 정말 이렇게 듣기만 하고 운동을 안 했거든요. 근데 1kg가 빠졌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무언가 긍정적으로 해소되는 것들과 얻어지는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 언어에 주의를 기울인다.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이렇게 손, 발, 얼굴 표정 뭐 이런 것들로 또 다른 이야기를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잘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경청을 한다. 접촉을 적절하게 자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이제 이 부분도 전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적당한 접촉을 해야 된다. 상대방한테 반드시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동의를 하신다면 이렇게 이제 좀 친해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럼 점점 더 이렇게 잦은 스킨십을 해서 친밀감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냥 무작정 대고 막 자꾸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막 만지라는 게 아닙니다. 동의를 구한 후에 신체적 접촉,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이제 더 많이 친해지면은 더 자주 빈도수를 높이고 이렇게 사용을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분명하고 천천히 말한다. 그쵸? 이제 저도 좀 천천히 말하고 목소리를 최대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천천히 노인분들은 특히나 더 잘 못 듣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속도가 빠르거나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말하는 거. 제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 영상을 촬영할 때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많은 거를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고 싶어서 많은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도 빨라지고 오프라인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죠.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하는 게 말을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빨리빨리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이걸 배속으로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막 2배속으로 듣는다든가 1.5배속으로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더 빨리빨리 막 들으면서 막 넘어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많이 강조하는 표현인데 노인분들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거나 컷 편집을 자꾸 넣어가지고 탁탁탁탁 끊어지게 하면은 되게 불편해하고 좀 더 천천히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또 요구하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찾으려고 되게 많이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튜브 같은 데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강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2배속으로 보시던 1.5배속으로 보시던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어떠한 부분을 공부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속으로 듣는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들으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정확히 제대로 이해가 되게끔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속으로 듣는 걸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그대로 그냥 강의를 수강하시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드려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드려야 돼요. 강의라는 거 하다 보면. 그래서 쉼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제가 컷 편집해서 다 잘라버리거나 아주 짧게 가져가거나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후 편집해서.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배속으로다가 들어버리면 그러한 시간들을 못 가져가시면서 강의를 수강하시는 거기 때문에 강의는 다 들었지만 머릿속에는 남는 게 없고 다시 들어야 되고 다시 들어야 되고 이게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안 듣는다. 왜? 뇌에서 거부해요. 아, 이거 들었던 건데 다시 또 듣는 걸 뇌에서 격렬하게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몸은. 그래서 내가 내 뇌를 속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이거를 공부한 거고 봤던 책이고 봤던 강의다라는 거를 또 본다는 거는 뇌에서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걷어내려고 해요. 아씨, 이걸 또 봐야 돼?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지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강력한 중추신경계의 신호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성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성공, 뭐 모든 거, 성장, 돈을 많이 벌고 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이어트 등 모든 거는 자기 통제력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자기 통제력이에요. 그 자기 통제력은 중추신경계 그 부분을 거스르는 거예요. 중추신경계에서 보내는 신호, 배고픔, 갈증, 본 거 또 보고 막 이런 거 싫어. 이러한 신호가 막 오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느냐.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해도 다 해낼 수가 있다. 자, 또 보시면 따뜻한 표정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온화한 표정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바디랭귀지 이렇게 표정이라든가 뭐 이러한 제스처를 사용해서 이해를 돕는다라는 거고 굉장히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표정이라는 게 아무래도 내 내면화되어 있는 부분들 아니면 내가 과거에 살아온 인생 부분들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인상이 예쁘고 안 예쁘고가 문제가 아니고 막 미간에 인상이 있고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뭐 회사 중역들의 간부들의 그 표정이다, 부장님 표정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표정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웃고 이렇게 밝은 표정을 하고 이렇게 얼굴을 관리해라, 자기 관리를 해라 라는 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이 표정이 굳어져 가지고 이게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지 않게 굳어져 버려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형사 생활을 하셨었던 교수님도 제가 알고 있고 제 골프 사부님인데 그분도 알고 있고 검사 생활을 했었던 분도 알고 있어요. 그 시절의 사진을 보면은 엄청 거의 조직 폭력배의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형사하고 검사님들이 강력계 쪽으로다가 활동을 하신 분들이라. 근데 후에 교수 생활로다가 바꾸셨고 형사분은 그리고 그 검사님은 변호사로 바꿨어요. 직업을. 표정이 세상에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온화한 표정으로.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정말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저도 실감했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아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어느 날 아빠 기쁘게 말해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 기쁘게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딸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 생각해보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기쁘게 말한다라는 거로다가 이제 딱,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따뜻한 표정, 기쁜 표정, 밝은 에너지,
이러한 부분들, 이게 언어가 아니지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걸 알지만 또 실천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반드시 실천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고객분들한테 좋은 트레이너 또는 좋은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